제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매일 쓰는 이 글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줄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정말 과학적으로 내 몸과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찾던 중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하루에 20분씩 딱 4일 동안 글을 썼더니 병원을 가는 횟수가 무려 43%나 줄었다는 사실 믿겨지시나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4일간 제 내면을 파고든 치열한 기록이자 여러분에게 권하는 저만의 강력한 처방전입니다. 이야기는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의 오스틴 텍사스대 심리학과 교수인 제임스 페니 베이커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던 중 인간 심리에 대한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건 바로 비밀은 병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안타깝게 얻게 된 심리적 트라우마나 심리적 외상들을 말하지 않고 꾹꾹 눌러 담았을 때 우리의 몸은 보이지 않는 노동을 하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런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만약 자신의 그런 고통이나 비밀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면 고통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바로 그 유명한 표현적 글쓰기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실험은 굉장히 단순한데요. 건강하고 평범한 젊은 대학생 50명을 동전 던지기로 A와 B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앞으로 4일 동안 15분씩 글을 쓸 거야 라는 조건만 미리 알려주고요. A그룹은 그냥 단순한 주제, 방의 구조, 그날의 날씨, 보이는 물건들에 대한 묘사 정도의 아주 단순하고 얕은 주제를 제시했습니다. 반면 B그룹은 이런 주제를 준 거죠.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혹은 트라우마에 대해서 써주세요. B그룹 학생들은 자신의 심리적 외상에 대한 경험들을 써나가기 시작했고 B그룹의 대다수의 학생들은 울거나 슬퍼했고요. 본격적인 실험은 바로 그 이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B그룹에 있던 학생들의 6개월간의 행동을 추적한 결과 병원 방문 횟수가 무려 43%나 감소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병원을 방문한다는 게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방문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감기나 감염 같은 일상적인 증상으로 방문했다는 거예요. 즉, 이 글쓰기만으로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효과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하지만 1986년도 당시 과학적 근거로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는 말해주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표현적 글쓰기라는 개념이 세상에 처음으로 등장했고 약물이나 외부적 작용으로 인한 치료 방식이 아닌 글쓰기라는 자기 회복 치료에 대한 거의 최초의 연구에 가까웠다는 거고요. 이 이후 글쓰기가 주는 유익함에 관한 후속 연구가 굉장히 많아졌고 300개 이상의 출판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조사하면서 저는 이 표현적 글쓰기라는 게 정말 유익한지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이 이론이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4일 동안 실험을 해봤습니다. 10시 52분 10시 52분입니다. 1회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은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역사적인 만년필 파카 51로 시작했습니다. 가볍고 매끈한 필기감을 갖고 있으니 제 이야기를 술술 잘 쏟아내줄 것 같았어요. 표현적 글쓰기의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1. 노트와 펜을 준비한다. 2. 20분 동안 쉬지 않고 쓴다. 이때 맞춤법이나 글씨 모양 같은 건 신경 쓰지 않는다. 3. 다 쓴 뒤에는 페니 베이커 교수가 마련한 5가지 질문지에 간단하게 답변을 정리한다. 4. 만약 쓰다가 우울감이나 부정적 감정이 너무 격하게 올라온다면 그 즉시 노트를 덮고 멈춘다. 페니 베이커 교수는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당신을 잠 못 이루게 하는 사건에 대해서 써라.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기 위해 써라. 지금 여기와 관계된 문제에 대해 써라.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만 써라. 네, 지금 11시 13분이네요. 20분 동안 글을 쓴 뒤에는 생각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생각 정리를 좀 해볼게요. 설문지에 대한 대답을 하면 됩니다. 5가지 질문에 대해서 0에서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이제 표현하는 건데요. A.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의 생각과 감정들을 어느 정도 표현했는가? B. 당신이 현재 느끼는 슬픔이나 분노는 어느 정도인가? C. 당신이 현재 느끼는 행복감은 어느 정도인가? D. 오늘의 글쓰기가 어느 정도 당신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었는가? E. 이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오늘의 글쓰기는 어땠는지 간략하게 설명해보라. 네.
생각 정리까지 좀 완료를 했고요. 제가 놀랐던 거는 제가 쓴 주제가 좀 어두운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슬픔이나 분노는 생각보다 적었다는 겁니다. 물론 행복감도 크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둘 다 낮은 편인데, 그러니까 슬픔이나 분노도 사실은 낮고 행복감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 그리고 의미는 굉장히 있었다라고 높게 평가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좀 제가 몰랐던 발견이고요. 내가 가장 피하고 싶거나 두려워하는 이야기를 여기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슬픔이나 분노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는 게 좀 신기합니다. 왜 그런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페니 베이커 교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1에서 2일차는 우울해질 수 있고 그건 지극히 정상이라고. 이건 마치 우리가 슬픈 영화를 보았을 때 슬픈 기분을 느끼는 것처럼 감정적인 동화가 일어났을 뿐 아무런 문제는 없다라고 말을 하고요. 둘째 날입니다. 어제 써보니까 20분 동안 안 쉬고 쓰는 게 생각보다 손의 피로도가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장시간 필기에도 손에 부담이 적은 펠리컨 M200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는 시간에 대해서는 페니 베이커 교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20분이 만약 지났는데 계속 쓰고 싶다면 네, 써도 됩니다. 최소 20분이지 무조건 20분은 아닙니다. 만약 4일이 지나도 더 쓰고 싶다면 더 쓰셔도 충분히 좋고요. 다만 아무런 개선이나 행동의 변화가 없이 그냥 같은 말을 계속 쓰는 것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 정신건강에 해가 되니 그런 식의 글쓰기는 이어쓰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요. 네, 두 번째 글쓰기를 했는데요. 확실히 펜을 바꾸니까 손은 안 아프네요. 했던 주제를 좀 더 이어서 갖고 왔고, 제가 고민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주제들을 계속 던지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기분이 막 그렇게 좋진 않고 어제보다 더 약간 떨어진 느낌이긴 합니다. 오히려 어제가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오늘은 좀 그닥 썩 좋지 않은 상태로 끝나서 뭔가 좀 더 쓰던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실험이니까 20분 동안 일단은 이렇게 써놓고 내일 다시 또 같은 주제 혹은 기분을 관찰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페니 베이커 교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내가 글쓰기를 시작한 첫날 바로 어떤 심리적으로 불안감이나 우울감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면 그 즉시 멈추고 노트를 덮어라. 3일차입니다. 자, 3일차. 3일차에서는 조금 더 섬세하게 한번 써보기 위해서 일본의 만년필사인 파이로트의 커스텀 742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니 베이커 교수는 관점의 변화에 대해서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요. 글을 쓰다 보면 우리가 1인칭 시점으로 자꾸 쓰게 되는데, 페니 베이커 교수도 내가 나를 보는 관점 자체를 조금 더 거리를 두고 볼 수 있게 3인칭으로 써라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교육이나 언어적 수준의 차이로 인한 글쓰기의 효과 차이는 없었다고 하고요. 예상치 못했던 사건의 경험, 감정의 변화를 얻었을 때 특히나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와 헤어지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하게 됐을 때 등과 같은 상황에서 특히 효과가 컸다고 하네요. 모국어나 외국어에 대한 차이는 없고 그 효과는 동일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글쓰기나 말하기, 이 두 가지 다 효과가 좋았지만 말하기의 경우는 말을 들어주는 대상과의 친밀함, 신뢰감,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말을 수용해주는 태도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말하기는 나보다는 듣는 대상에 좀 더 좌우되는 경향이 많으니 글쓰기를 조금 더 추천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날이 끝났습니다. 어저께는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도 안 좋고 좀 어두운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마음속에서 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부분을 좀 찾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좀 제 나름 해피엔딩이나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했다라는 게 느껴졌고, 의식적으로 3인칭으로 좀 써봤어요. 그랬더니 저랑 좀 거리가 벌어지니까 확실히 어제보다는 좀 덜 감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현재 저를 주로 보는 관점이 굉장히 편향돼 있구나 라는 사실도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쓰면서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제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갑자기 행복한 느낌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정감을 느끼고 싶다면 쓰고 난 뒤에는 아무도 모르게 파기해버려라 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날입니다. 네 번째 날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마지막 날은 제가 가장 아끼고 있는 펜 중에 하나인 파카 75 빈티지 만년필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이 만년필로 쓰면 뭔가 또 제 안에 숨겨졌던 이야기들, 제가 발견하지 못한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쓰는 도구에 대해서는 타자나 손글씨나 차이가 없다고 했고요. 편리한 방법으로 써라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런 글쓰기가 도움이 되는 사람과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요. 유형적으로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다 도움이 되고, 다만 성별로 차이가 좀 나뉘었다고 합니다.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글쓰기를 통해서 조금 더 긍정적 효과를 누렸다고 하고요.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자기 감정에 대한 지각이 안 되는 사람들이 더 큰 건강의 향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왜 4일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베이커 교수는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4일 이상 쓰는 걸 제시하지 않는 것은 내 감정이나 나의 심리적 외상에 집중하거나 집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같은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는 것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또 점수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일차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오늘은 어저께와 그저께와도 다르게 감정적으로는 정말 고요하고 미동이 없었고요. 뭐랄까 되게 정신없고 막 소란스러웠던 제 머릿속이 조금 조용해지면서 고요한 가운데 저랑 제 맞은편에 제 자신이 앉아있고 이렇게 대화를 정말 나누는 느낌 같은 걸 살짝 느꼈습니다. 페니 베이커 교수는 표현적 글쓰기가 끝난 후 약 2-3일 정도 후에 내가 썼던 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합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봤고요. 제가 이 표현적 글쓰기를 하면서 느꼈던 소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무언가 가벼워진 느낌이란 겁니다. 이 가벼워진 느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건지를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건 내 마음의 방향, 나의 사고의 방향이 어디를 보는지 그동안 몰랐다가 내가 주로 이런 쪽에 집중하고 있구나, 내가 보는 관점이 이런 쪽으로 향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것이 저를 좀 가볍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나의 경험이나 생각과 감정들을 많이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에게 정말 솔직하게 무언가를 털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쓰면서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그 주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지에 대한 것들을 아주 선명하게 꺼내기가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참 신기했던 건 첫날부터 마지막 4일차까지 제가 이 글 쓴 20분의 시간을 제 삶에서 의미 있는 순간이다 라고 다 높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감정 같은 경우 출렁거리긴 했지만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의 의미는 높은 가치를 줬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마 이런 게 굉장히 저한테 필요한 것 같았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데미안에서 말하는 내 안에서 피어나려는 것, 여러분들을 잠 못 들게 하거나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다면 표현하는 글쓰기를 하루에 20분씩 딱 4일 동안만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와 여러분의 기록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